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팬들은 과연 언제쯤 이 그리운 라인업을 다시쯤 만날 수 있을까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손흥민 선수, 그 다음에 히샬리송, 클루셉스키, 메디슨, 비스마, 벤탄쿠르,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그리고 비카리오, 이 라인업이 서게 되는 날이 언제일까를 지금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등번호가 다 틀렸네요. 그런데 여하튼 아시안컵에 나가 있는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 지금 토트넘에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토트넘 내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토트넘의 분위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그 리더십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토트넘 팬들은 이번에 캡틴 자리를 소화했던 로메로에 대해서 좀 칭찬하는 글들이 달렸습니다. 로메로가 맨유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이 캡틴의 롤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주장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잘 해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평소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플레이하려고 했고, 예전에는 뭔가 손을 굉장히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팔을 좀 등 뒤로 숨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과거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했으면은 이 호일룬의 슈팅을 막아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안정성이다라고 판단한 로메로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메로가 토트넘의 수비진에 굉장히 중요한 선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최근에 로메로는 아르헨티나의 한 방송에 나와서 손흥민과 함께 주장 부주장을 맡고 있는 게 어떻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흥민의 리더십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캡틴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는 질문에 로메로가 손흥민은 진짜 최고의 캡틴이다. 캡틴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즐기죠, 이 캡틴 자리를.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26명, 27명의 선수들, 그 외에 이제 코칭 스태프들까지 전부 손흥민 선수가 캡틴이라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당연히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 따르는 모습이 보인다, 모두가 그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한 어떤 주장단의 모습, 이 부분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트넘 내부적으로 얼마나 이러한 리더십이 잘 세워져 있는지는 이 베스트 어워즈, 그러니까 이 FIFA에서 선정한 이 최고의 감독, 선수, 이 시상식에 관한 소식에서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시상식은 최근에 1월 15일 날에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독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캡틴들, 그리고 이제 저널리스트, 기자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투표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일단은 이 FIFA의 가장 베스트 플레이어로 뽑힌 선수는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홀란 같은 경우에도 48점을 받았거든요. 메시랑 동점을 이루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메시가 결국에는 수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메시 같은 경우에는 혼란이랑 어떤 차이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내셔널 팀 캡틴과 팬, 그러니까 국가대표팀 주장 그리고 팬들에게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치나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혼란의 편을 들어주면서 혼란에게 2점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동점을 받았는데, 메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5점짜리 스코어를 몇 개나 받았는지 이게 더 중요했는데, 메시 같은 경우에는 107개의 5점짜리 포인트를 받았고, 홀란 같은 경우에는 64개의 5점짜리 포인트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 5점을 더 많이 받은, 그러니까 그 점수상으로는 만점을 더 많이 받은 메시가 결국에는 1위로 수상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 중에서 재밌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홀란 선수가 이 투표를 받은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메시의 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홀란드를 1위에 놨다는 거죠. 그리고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메시를 탑 초이스로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여하튼 음바페는 메시를 뽑았고, 메시는 이제 홀란을 뽑았고, 그리고 케인 같은 경우에는 메시를 뽑았다. 그러니까 홀란보다는 메시가 더 높다라고 이제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수로 뽑은 선수는 베르나르도 실바였다. 이 부분도 꽤 인상적인 초이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에데르송 키퍼가 이제 베스트 골키퍼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코치 같은 경우에는 펩 과르디올라가 28점으로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의 18점을 뭐 월등하게 뛰어넘은 그런 점수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스트 11 같은 경우에는 쿠르투아 키퍼, 후뱅 디아스, 존 스톤스, 카일 워커, 와 맨시티 3관왕이네요. 주드 벨링엄, 케빈 데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 와 여기도 맨체스터 시티 선수로 도배가 거의 될 뻔.
지원했고, 그리고 공격진에는 홀란드가 이제 맨체스터 시티 선수로 있고, 비니시우스 주니어, 킬리안 음바페, 그리고 리오넬 메시까지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 가운데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이 FIFA 더 베스트 코치 랭킹에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1등으로 뽑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생각하는 현재 최고의 감독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뽑은 것이죠. 굉장히 훈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소식을 보면서 와, 나 진짜 이 팀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팬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케인이 우리의 캡틴으로 있었더라면은 이런 분위기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케인 같은 경우에도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3위로 뽑았다고 해요. 케인은 사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거의 뛴 적이 없고, 뭐 정식으로 소화한 시간은 5분 남짓 될까요? 그런데 이제 이 코치 랭킹에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3위로 뽑으면서 케인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높게 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실제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에 5명의 후보 중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3명의 후보가 과르디올라, 스팔레티, 그리고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었는데, 그런데 이 3명의 감독 외에 5명까지 추려졌을 때에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있었다라는 소식인 것이죠. 그만큼 최근에 이 토트넘의 분위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는 새로운 선수들도 데뷔를 했습니다. 이 토트넘에서 881번째로 데뷔한 선수가 이제 티모 베르너, 882번째로 데뷔한 선수가 라두 드라구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최근에 베르너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더십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티모 베르너는 이브닝 스탠다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일단은 내가 첼시에 있었을 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시작에는 올드 트래포드, 그러니까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원정길에서 내가 좋아하는 왼쪽에서 일단 뛰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골을 넣는 거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토트넘에서는 이 전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매니저가 내가 뛰길 원하는 어떤 방식을 봤을 때 결국에는 어시스트를 좀 많이 하기를 바라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메인맨으로서 뭔가 이렇게 득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시스트를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뛰어 들어가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이렇게 어시스트를 만들어내는 어떤 방식으로 뛰는 것, 이것이 자신의 어떤 역할이자 자신이 소화하려고 했던 어떤 롤, 역할이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첼시에서의 어떤 실패한 것 같은 느낌, 이거에 대해서 베르너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은, 결국에는 팬들이나 매니저의 어떤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반응이 좀 문제였을 수도 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나는 골을 더 많이 넣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나이가 조금 더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어시스트, 그리고 딥런, 이 깊은 곳까지 뛰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팀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도 골을 많이 넣고 싶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의 어떤 게임의 가장 중요한 파트가 아니다. 나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이 전술에서 이 그룹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갖다 줄 수 있는 선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티모 베르너의 인터뷰를 보면서 진짜 이 베르너가 손흥민 선수랑 빨리 뛰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르너 선수는 자신이 골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요구하고 있는 이 어시스트를 주는 역할로서 자신은 만족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손흥민 선수한테 어시스트를 줄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이었으면 이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쩌면은 그 어시스트를 주는 손흥민이 베르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로메로가 굉장히 존중하고, 그리고 이 팀의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이 신입생인 이 베르너까지도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팀 내 조직 문화 굉장히 지금 건강하게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티모 베르너를 포함해가지고 라두 드라고신의 영입 역시 굉장히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수들, 팬, 코칭 스텝, 그리고 이제 영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까지 완전 한마음이 된 토트넘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토트넘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비록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컵 일정으로 인해서 뛸 수 없지만 이 토트넘의 다음 경기가 FA컵, 이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죠. 제발 그 고비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좀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